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가기를 열고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 결정으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국대 최백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계명대 김관욱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본이 예고한 대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어제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듯이 확실히 좀 예외 없이 좀 예상했던 대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미 계획된 것을 계속 실행하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계획을 바꾸거나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일본은 일본의 어떤 전략 물질, 이제 수출 물질의 어떤 관리가 우리가 부실하게 됐다. 이거를 이제 명목 삼아 지금 하고 있지만 예. 이미 이제 국제 기구나 정부 자료에서 봤지만 사실 부실 관리는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목상의 이 이유 고 실질적인 거는 이제 거기에 또 강제징용 문제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 예. 판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제 아베가 얘기했던 그 워딩에 있다. 그러니까 아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중한 국제 질서의 상황에서 국익을 최우선시해서 힘을 모아서 개헌을 하자. 결국에는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참여 선거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민당 같은 경우는 9석이 빠졌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개헌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한국 대립이라든가 국제 질서를 엄중한 상황, 즉 국내 어떤 그 위기 의식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개헌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힘을 자기의 어떤 아베 정권에게 응집시켜서 이 개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 깔려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이 수순이 계속해서 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은 오늘 일본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내부에서요.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어쨌든 간에 전쟁을 하려면은 일본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국내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일본에 대한 좀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일본이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20년을 그러니까 보냈다가 2011년에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태를 이제 맞이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베 정권이 바로 이제 2년 후에 이제 출범을 했어요. 출범을 했는데 아베 정권 2011년 이후에 일본의 경제가요 보게 되면 내수를 가지고는 경제 규모를 팽창시키지 못하는 이런 경제 구조입니다. 예. 수출 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이거를 이제 팽창시킬 수 있는 경제 구조인데 지난 8년 중에서 6년이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나라예요. 예. 그리고 올해도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만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1년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 원 정도의 돈을 찍어대지 않으면은 경제가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되는 나라예요.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1년에 한 700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 정도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취약한 상태 속에서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아베라든가 일본의 이제 우익 세력들이 거의 견제를 안 받고 있어요. 내부에서요. 그만큼 이제 보게 되면 일본 사회가 건강하지 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견제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로부터 어떤 견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사회는 저는 굉장히 병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별별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정상화, 경제의 정상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출구를 그러니까는 이제 사회 내부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출구를 외부로 이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희생양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을 저는 선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우리로서 볼 때는 지금 우리의 사법 주권을 포함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동안의 와중에 보게 되면 일본 고위 관료가 문재인 정권 교체될 때까지 계속 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일삼듯이 이건 국민 주권까지 그러니까 무시하는 발상인데 우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 걸 양보하게 되면 우리 후세를 어떻게 얼굴 들고 살겠어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아베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 내부에 지금 그러니까 이 약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바깥으로 그러니까 지금 돌리기 위한 저는 이게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문제는 근데 뭐냐면은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런 경제 전쟁이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반도체 문제를 봤듯이 반도체가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 사슬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듯이 예. 여기에 그러니까 국제사회 IT 업계라든가 이런 업계들이 반발을 보이고 있듯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어떤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이 저는 그러니까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일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외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행이 되려면 한 3주 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3주 되는 시점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제 우리가 재연장하는 이제 그 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제 맞물리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도 의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정보 군사 보호협정을 중단할 거를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가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이 가장 저는 이걸로 인해서 불편할 거라고 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전쟁이지만은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라 이거죠. 예. 그래서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저는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을 잘만 극복한다면은 저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이 지정한 이 백색 국가 27개 국가 가운데 한국만 제외가 됐단 말이죠.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27개 국가라는 것은 다 안보 협력국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안보 협력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자기들의 어떤 상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뭐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사실은 우리가 더 잘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때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명분이 필요했던 것뿐이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우리한테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뭐 어떻게 해도 상품을 생산해서 또 파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수입을 하는 아주 중요한 원료라든가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출을 안 함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흔들고 한국의 정부를 흔들고 해서 한국을 길들이기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고 예. 따라서 뭐 이 백색 국가에 제외시킨다는 것은 이미 처음에 우리가 반도체 3가지 품목 할 때부터 네. 예상했던 것이고 이건 계속해서 갈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도 들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후 2시부터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일전에 문 대통령께서 내본 메시지랑 그 연장선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하나의 물결을 지금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물결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좀 이제 힘을 모아달라. 이런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담길 텐데요. 그래서 우리 산업계의 피해를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원칙을 그러니까 견지해 나가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왔듯이 그러니까는 대화와 그러니까 예교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제 하겠다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더라도 이게 실행되려면 한 3주 정도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예. 남아 있고 우리가 어떤 카드를 쓰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소재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수출 규제를 통보받은 지 한 달이 지금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한 달을 한번 쭉 해고를 해보세요. 네. 처음에 우리가 그걸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예. 충격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사회가 지금 침착하게 좀 이제 이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가장 그러니까 아픈 부분인데 세계 품목이요. 일본이 보복할 수 있는 어떤 품목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아픈 부분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은 저는 우리 산업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는 잘 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다 보니까는 적응을 이제 해가고 있다고 이제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는 품목들을 제가 한번 쭉 유심히 한번 이렇게 뒤져봤어요. 예. 뒤져봤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러니까 일본한테 무역 수지 적자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하는 그 규모가요. 일본의 수출 그 시장 중에서 3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은 거의 비슷하고 3번째가 우리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큰 시장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예. 근데 반면에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5번째로 베트남보다 더 작은 시장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보는 품목들을 제가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쭉 살펴봤어요. 예. 봤는데 보게 되면 되게 첫 번째 품목이 뭐냐면 원자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전자전기 부분 관련이고요. 세 번째가 철강 관련 부분입니다.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철강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철강 제품을 포스코나 국내에서 그러니까는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렇게 이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처를 그러니까 다변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듯이 지금 대부분의 이 부품 소재에 관련되는 부분,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가 품목들을 쭉 보니까는 특히 화학물질이 우리가 특히 취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부분이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뭐냐면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 단기에 이것을 거래선을 바꿀 때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사용해 오던 것들 이런 데서 불편함은 있죠.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비용이 좀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 입장 속에서 오늘 일본의 그 경제 산업상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일본의 기업들의 피해를 자신들이 알아봤는데 별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세 번째 수출 시장이에요. 그럼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안 하고선 다른 데다 팔아먹을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80년대 말에 한 10% 이상을 차지하다가 지금 3.4%가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장 개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축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잠깐 약해져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안 팔았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점에서 일본 기업들이 먼저 아웃소싱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길게 가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는 이걸 수수방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한테 미치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 표현을 완전히 이 가미가제식 공격이다. 그 2차 세계대전 말에 그러니까는 일본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소위 자살 특공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그게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무모한 어떤 행동이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보지 못했듯이 이번에도 결국은 저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대응을 잘 해 나가야 될 텐데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지소미아 폐기 맞대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지금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는 것도 안보가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안보 협력국한테 주는 일종의 특혜였거든요. 그러니까 포괄 허가제를 해서 너희는 개별적으로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특혜를 준 것인데 지금 지소미아가 어떤 겁니까? 한일 군사보호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도의 군사협력이거든요. 그거는 뭐 최고 수준의 안보협력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제외시키고 이거는 유지된다. 이건 상호 논리가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일종의 패권 전략의 하나의 동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그러니까 패권 경쟁을 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상대는 중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한일 간의 협력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한미일의 공조 이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지소미아를 우리가 유지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미국은 거기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미국이 여기에 지금같이 뭘 희망한다.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소미아가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28일 아닙니까? 28일 날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소미아 재연장을 결정해야 되는 날이 8월 24일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하고 나중에 일본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좀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냐면 한 20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해서 실질적인 공을 일본에게 던져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 효력이 발휘되면 그거는 뭐 일본이 먼저 자초한 안보 협력국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소미아를 유지할 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한국에도 타격이고 일본의 타격, 가장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타격이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일본의 오늘 결정이 이제 7일에 공포가 되고 28일에 시행이 됩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24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하고
나서겠다라고 밝힌다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김 교수님 얘기 말 맞잖아요. 저도 모두에 지적을 했듯이요. 사실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그러니까 배제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어쨌든 간에 잠재적인 적성 국가로 그러니까 간주하는 거예요. 예. 잠재적인 적성 국가하고 어떻게 군사 정보를 교류를 해요? 그럼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원칙적인 그러니까 표명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실 뭐 미국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클 거다 그러는데 저는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미국 못지않게 크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이 그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요. 우리가 미국과 한국과는 안보 동맹이 돼 있지만은 일본과는 우리가 동맹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맹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예. 그럼 한미일 군사안보 체제라는 협력 체제라는 것이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의 어떤 산물이기도 하지만은 그 한미일 그러니까 군사안보 협력 체계 속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국가가 누굽니까? 또 일본이에요. 예.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맹주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이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만약에 와야 된다면은 일본은 사실 그러니까는 독자적으로 그러니까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그러니까 단둘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처지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방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관방장관이 이건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표명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 마찬가지 잠재적인 그러니까 적대 국가로 표명을 지정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군사 정보는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 교류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일단은 뭐 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자연스럽게 미국의 어떤 중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카드인데 저희가 이제 좀 실질적인 조치도 아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조치라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는 예. 것이고 아마 대통령이 국무회의 과정 속에서 그거를 가장 역점을 두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피해 보는 산업이 있고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수입을 다변화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라든가 다른 데서 수입을 돌려주는데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데 이제 지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R&D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한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피해는 우리가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 또는 산업들에게 정부가 전폭적인 세제 재정 지원들을 아주 전폭적으로 하고 예. 법률도 그런 상응해서 개정을 해줘가지고 기업하기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어느 시간이 되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국산화 비율도 높이고 일본에 대한 어떤 수입 의존도도 낮추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실질적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일단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저녁에 방콕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물론 가기에서 결정이 난 후에 열리는 회담이라서 기대감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입장 표명을 했죠. 소위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스탠드 스틸. 이 지점에서 그만 더 확전을 확전을 시키지 말아라. 네, 예. 현상이지. 이거였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본 입장 속에서는 오늘 이 부분을 가계에서 결정을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한테 요구한 것을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일본의 그 의도는 그러니까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관철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칼을 뺐다가 칼을 그냥 집어넣을 수 없다 보니까는 가게에서 일단은 그러니까는 통과시키는 것이 자기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한국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이제 어쨌든 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협상 카드로서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는 단계로까지 넘어가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다. 일본도 저는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그러니까 가계에서 결정한 거는 저는 협상용 카드로 굉장히 그러니까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더 시행하는 걸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미국도 원치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가 원치 않기 때문에 단지 뭐냐면 일본도 여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지금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증가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도 그러니까는 명분 있는 좀 태각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기들도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분을 얻어가지고 좀 철회를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냥 철회하게 되면 자기들 이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앞으로 3주 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외교라든가 물밑 협상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정부가 지혜롭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화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